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뉴황셉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정권 사이에 지금 싸움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의 대선 그리고 11월 달 미국 중간선거 등이 이 싸움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에게 압축되는 혐의는 백악관의 문건들을 가지고 갔다. 자기 말을 하고 별장으로. 그래서 외부의 1급 기밀을 유출했다. FBI가 압수수색한 내용입니다. 또 16 사태. 트럼프 지지자들의 작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 사건에서 선동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트럼프가 며칠 전 뉴욕 검찰에 출두했는데, 그 문제는 트럼프가 자기와 관련된 이 재산 문제에 있어서 세금을 낼 때는 과소평가, 축소하고 또 대출을 받을 때는 과대평가, 확장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대선 개표 과정에서 조지아주 등에 트럼프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개표 압력을 행사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법치 국가이고 훌륭한 국가인 것처럼 해도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을 봐라. 전직 대통령이 부패하면 깜빵 보내고 자살도 하게 만들지 않냐.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불쾌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허울뿐이라는 게 미국 대통령 중에 부패하고 참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 일으켰으면 이건 범죄지요. 그런데 미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통 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정치적 딜로 다 덮어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국 민주주의가 한국 민주주의보다도 사실상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득권의 사회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닉슨이 워드게이트로 한번 기소되기 직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해버리면서 사실상 미국의 역대 45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 기소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태풍의 경로를 현직 일대 설명하면서 몇 개 주를 언급했는데, 거기에 사실상 태풍이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해당 주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상대의 자료다면서 트럼프가 자료를 내밀었는데, 그건 트럼프가 펜으로 끌어내었던 자료라고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덕적 끄리낌 없이 대통령임에도 거짓말을 남발하고 협박 공갈도 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말종인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한계, 또 파퓰리즘이 미국 정치를 덮쳐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며칠 전에 FBI가 플로리다에 마르라고 리조트, 트럼프가 뉴욕 생활을 사실상 정리하고 낙선 후에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겼죠. 그래서 트럼프의 집이라고 봐야 되는 마르라고 리조트에 트럼프가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조트를 FBI가 덮쳐가지고 트럼프가 미국 정부의 1급 비밀을 가져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급 비밀에는 미국이나 또 미국과 관련 있는 나라의 핵무기 자료를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갖고 갔다고 추정해서 그것을 압수수색하러 갔다. 만약에 그 핵무기 자료가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 또 러시아의 푸틴하고 가까웠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국익이 심하게 훼손받을 수 있기 때문에 FBI가 긴급하게 나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문서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원상 복귀를 시키려고 압수수색을 나갔다. 자, 그래서 이 핵문서는 최고급 등급으로 기밀로 유지되고 있는데 FBI가 마르라고에 와서 12개 박스에 압수수색을 해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집권 당시에 이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유출되었을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트럼프가 그런 정보들을 빼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밀이 필요한 문서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고 또 읽을 자격이 없는 접근이 불가능한 직원에게 유출시켰다. 이런 혐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청 등을 통해서 정상의 대화를 엿들은 자료들도 돌아다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청은 미국이 외국 정부에 침투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외국의 정상들의 대화를 갖다가 도청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의 정보기관에 종사하던 자가 미국이 일상적으로 외국 정상들을 도청해 왔다라는 걸 폭로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자, 위키리크스 그 폭로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갖고 갔다가 1월달 정부 기록 보존소의 요구로 돌려준 문서에도 도청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미국의 전현직 권력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갈란드라고 하는 미국의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FBI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정권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부분은 참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란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트럼프 측과 보수층이 수사 의혹을 갖다가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하겠다. 미국 법무부가 압수수색한 영장을 공개하자. 그래서 압수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 토론할 수 있도록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었다. 트럼프가 공개에 동의한다고 말해라. 10일 시한이다라고 그야말로 완전 막다른 길 정면 승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그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압수수색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틀렸다. 이 트럼프가 반납하지 않은 아주 핵심적인 기밀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해 협박까지도 하고 FBI 신시내티 이 지부에는 지금 의문의 인물이 침투하다가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그야말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미국의 공권력에 대한 공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고 갈란드 장관이 총대를 메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FBI에 대한 트럼프 지지층의 공격에 대해서 FBI 국장도 오마 네브래스카주 그 FBI 지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트럼프 지지층이 법무부와 FBI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개탄스럽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트럼프 의혹에 총대를 메고 나선 갈란드 법무장관은 과거에 판사이던 2016년에 민주당 오바마 정권에 의해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이라서 기간이 굉장히 권위 있는 자리죠. 그런데 당시 공화당 트럼프가 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고 공화당 후보이던 트럼프가 반대해서 결국 후보자 꼬리표를
293일이나 달고 있다가 낙마했고 바이든 정권에서 연방검찰과 연방경찰을 지휘하는 이 법무장관의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는 구원이 있지요. 그래서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갈란드가 그의 지금 과거에 복수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에서도 트럼프한테 압수해간 압수품 목록과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라. 민주당에서도 공개하라. 갈란드도 공개하자 했습니다. 이제 딱 한 명 남았어요. 트럼프만 공개하자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미국의 지금 갈란드 법무장관이 자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배반한 측근이 아마 제보를 해서 트럼프가 이런 거를 자기 집에 가져가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뺐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거의 유력하게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 사면초가인데 특유의 깡과 또 뒤집어 세우기 이 사태를 진영 분리로 갈라치기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조지아주 선거 개입 관련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위기에 굉장히 강하고 깡도 있고 나름 엄청난 장점도 있습니다. 순발력 좋고요. 자, 그런데 미국의 현 정권과 법무부 FBI가 하나가 되어서 트럼프의 위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승부 과연 트럼프가 백인 노동자 계층의 열렬한 광적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막아낼 거냐? 공격을.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 해서 최초로 기소해서 사법적 처리를 하려고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남아있는데요. 트럼프의 성격은 미국이 지금까지 45명의 전직 대통령을 겪으면서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해온 문제를 아마 끝까지 가버려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최초로 사법 처리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도 깜빵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디저트.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위태롭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는 이번에 가버려야 됩니다.